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끝까지 파는 뉴스 끝판 뉴스 시간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으로 중앙선관위가 조사 결과를 조사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룬다 이런 것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오늘은 김태호 본부장 모셔서 중앙선관위가 왜 조사를 미루는지, 조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는지 이것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네. 중앙선관위가 네.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네. 탄생한 헌법기관 맞습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흔히 독립된 합의체 헌법기관으로 불리는데, 이는 총 의원 9명 가운데서 대통령이 3명, 네. 국회에서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자 중립적인 그런 국가기관인데, 이제 이 기관이 스픽스 대구로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관련된 그 질의를 받고 나서 조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네. 결국에는 대구 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자 그냥 기다렸듯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대구 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했다 치더라도 네. 이 선관위가 그것을 빌미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구 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추가로 홍 시장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홍 시장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태우 본부장께서 직접 선관위에 질의를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선관위의 태도나 이런 입장이 굉장히 아쉬울 거라고 예상되는데 네. 혹시 예상하신 결과입니까? 저는 예상은 하지 못했고요. 단체장이 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업적 홍보를 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유인데, 일단 선관위가 이렇게 밝힌 입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선거범죄 네. 조사 사무 편람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선관위가 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참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옆에서 취재하시는 내용을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더더욱더 저 또한 그 중앙선관위와 대구시 선관위의 그런 방향성 입장들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데, 그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고유의 그런 기능이기 네. 때문에 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아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냥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15, 16, 17, 18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까지 5선을 했고요. 그리고 경남도지사를 재선을 2번 역임했고, 또 여당 대통령으로도 출마를 했었죠. 네네. 그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1회, 당대표 2회까지 아주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좀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별명을 따서 개설한 유튜버가 TV 홍카콜라인데요. 그렇죠. 이 TV 홍카콜라는 현역 정치인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유튜브를 개설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현재 구독자가 60만 명 육박할 정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인 홍준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역구 활동이나 단체장들은 자기 단체장에 대한 활동 상황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홍보하려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을 채용할 때 유튜브 경력을 먼저 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디지털 시대 유튜브는 하나의 정치인들의 선거 홍보 도구로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 시장의 개인 유튜브 또는 공식 유튜브에 대한 업적 홍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전국의 많은 이제 현역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개인 SNS에 대한 업적 홍보를 모두 단속해야 하는 그런 어떤 후폭풍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애써 홍 시장의
그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지금 외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조금 종합하자면 지금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조사를 들어가니까 선관위 자체에서는 뒷짐지고 그냥 지켜보겠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내년에 뭘 앞두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된 이런 고발이나 이런 저희가 선관위에게 질의한 내용이 어떠한 답이 나오지 않고 그냥 뭐 평소처럼 넘어간다면 네. 내년 총선은 정말 SNS를 활용한 그런 홍보를 하기에 난장판이 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남는 네네.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앙선관위가 대구 참여연대의 검찰 고발을 핑계로 홍 시장의 그런 선거법 위반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뭐 현역 정치인 아니면 뭐 거물급 정치인 뭐 대통령 후보까지 나간 그런 정치인이자 또 여당 정치인의 그런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런 면에서 또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그 측면도 없지 않은 게 현재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2주 정도로 지나치게 짧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현역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출마 예정자 또는 인지도가 낮은 후보, 특히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 기간에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 시장에 대한 업적 공보 선거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예. 선거 운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실 저조차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알람 소리를 끄면서 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뭐 뉴스와 함께 SNS 들어가는 네네. 거거든요. 물론 뭐 제 가까운 지인들의 그런 근황도 체크를 하는 게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SNS는 항상 주목이기 때문에 네. 주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항상 하는 패턴이 그렇다는 네.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저처럼 SNS를 사용하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SNS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더 폭넓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네. 뭐 중장년층도 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됐는데 이것처럼 자 선거운동이 SNS를 활용한다면 점점 더 방법이 방대하게 많아진다는 건데요. 오히려 선관위는 그에 발을 못 맞추고 좀 퇴행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SNS를 사용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네네. 페이스북 사용한 지도 거의 10년 이상 돼가고 네. 있는데 지금 선관위의 그런 뭐 선거법 법률 같은 경우는 SNS에 대한 자세한 그런 기준이 네. 없죠. 네네. 없고 이렇게 또 홍 시장처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발견됐을 때 뭐 어떠한 법률이 있어야 그 선거법 위반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아주 경미한 그런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선관위가 발빠르게 조치한 네네. 건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사건인데요. 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우동기 전 대구시 교육감이 예. 대구시 교육감 재직 시절에 대구시 교육청이 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분기별 1회 네. 홍보물을 발간한 외에 홍보물을 발간할 때 당시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이 홍보물 발간을 축하하는 인사말과 네. 자신의 사진을 게재해서 선거법 일종 1회 초과 홍보물에 해당하는 적용을 받아서 경고 조치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두고 본다면 이번 이제 홍 시장 업적 홍보가 의심되는 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공식 유튜브에는 당연히 분기별 1회 이상 출연 영상이 지금 수시로 게재가 돼가 있고 그리고 개인 유튜브에는 업적 홍보성 출연 동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반감만 하고 있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실제 선관위가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신뢰도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저희가 앞서가지고 뭐 대구 참여연대 고발로 중앙선관위가 뒷짐지고 있다. 네. 뭐 혹은 뭐 뒤로 숨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뭐 정치인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선거를
클린한 깨끗한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흙탕물을 일으키는 네. 그런 주된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중앙선관위도 법령을 개정하든지 이런 디지털 시대 SNS가 보편화된 시대에 그에 발맞춘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런 선거법 위반 논란과 함께 내년 총선에 앞서서 네. 중앙선관위가 조금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공신력을 회복하는 일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네. 그 십수년 전에 그 한때 그 언론에서 그 어떤 그 범죄가 발생했을 때 네. 이 범죄 수법은 날로 진영화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데 네. 그 과학 수사는 그 저기 아래로 길고 있다고. 그래서 한때 이제 그 경찰 수사가 그 과학 수사 기법이 많이 도입되고 했는데 네. 현재 지금 이 SNS가 그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중장년층까지 그 이 보급이 확산되면서 하나의 이제 전 국민이 지금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각 그 자치단체장들이나 그 현역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자기 그게 어떤 영상을 올린다는 거는 자기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두고 본다면 현재 그 수십 년 전에 마련한 이 일종 분기별 일종 1회 1회 홍보물은 요즘 솔직히 국회의원들도 의정 보고회를 하고 난 뒤에 예전처럼 소식지나 간행물을 그냥 아파트 입구 우편함이나 현관에 두면 가져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안 본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그래서 그 너도 나도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개설해서 거기에 이제 그 영상을 올린다고 두고 봤을 때 이 네. 선관위가 특히 중앙선관위 이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이 헌법기관으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나름 그 저기 분기별 1회란 이 기준을 그 SNS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그 실제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선거적 선거의 약자라고 표현하는 인지도가 낮은 후보, 무소속 후보들은 기득권을 가진 그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그 홍 시장 업적 홍보 이제 선거법 위반 그 행위를 계기로 해서 그 한번 기준을 빨리 위반해서 처벌 규정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네, 범죄와 과학 수사를 비교해 주셨는데 과학 수사가 발전되니까 이런 범죄율이 어떻게 보면 조금 줄어드는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도 똑같습니다. 네네.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선거법이 위반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고유 기능을 가진 곳이 바로 중앙선관위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범죄와 과학 수사를 참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 중앙선관위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야 선거법 위반도 더욱더 선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네. 근거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월 8일 열린 조합장 선거도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네. 위해서 중앙선관위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 3월 8일 같은 날이네요. 네.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그렇게 네.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정말 공정하고 깨끗한 그런 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에 의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도 그 기준을 선관위에서 잘 세워야 앞으로의 선거에 대해서 정말 클린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선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 지적해드린 무늬만 선관위가 아닌 네. 국민의 편에서 든든한 선관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